선거 기간 동안에 대표 후보할 때 이렇게 후보들이 시민사회로 하여금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는 것은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뵙자고 죄송합니다. 이번 민주통합당은 새롭게 거듭나려고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거 만들어봐야 똑같을 건데 뭐하러 만드냐, 네. 아예 포기해라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2012년 한국사의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50년, 60년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던 세력, 이념, 구조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내지 않으면 21세기에 우리가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몰락할 거냐, 이런 기로의 가림길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적어도 2012년만은 민주통합당을 최대한 힘을 바쳐서 진보통합당과 연대하고 동반 집권해서 향후 5년 내지 10년 집권해야 부학을 해소하고 한국사의 새로운 21세기형 사회로 가치와 구조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교육 문제는 제가 평생 YMCA에서 청소년부터 시민교육까지 고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해외는 전 세계에 낯설지 않은 그 정책 의제고, 또 제가 직접 해왔기 때문에 몇 가지 재정이 되는 문제 외에는 제도를 고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민주통합당이 잘 되면 이 정책의 제 생각에는 한 80%는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금방 마음먹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에서 총으로 더 내려와서 이 머리에서 있는 무게중심을 허리춤 아래로 내려내야지 된다.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적어도 민주통합당이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적인 관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 보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내용의 축적이 필요할 거라 보이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느껴지는 거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참 많이 뒤로 밀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잘 준비되지 않은 것을 그냥 막 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 공간으로서 전략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리매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 가면은 실제로 필요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얘기하신 그 교육 비정규직 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진보교육감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언론단체들, 정당들 함께 하면서 크게 모여서 뭔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논의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뭐 낙검수 현상이나 안철수 현상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시원하니까.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또 지역 운동을 하고 지역 교육 사업을 하든 뭐 노동 사업을 하든 복지를 하든 뭐 어떤 간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좀 키워내고 그 사람들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제가 그제 첫 그 후보로서 첫나들이 유세를 제주에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같이 그 제주 해군 강정기지 강정마을 갔습니다. 마을 이장님, 대책위원장님, 문교현 신문을 뵀는데요. 그분들이 첫 번째 저한테 하는 말, 시민운동가 운동이나 하지 뭐하러 정치하느냐. 정치하면 다 변하더라. 하지 마라. 근데 꼭 하려면 해군기지 예산 한번 깎아봐라. 한번 보겠다. 후보가 무슨 예산 깎을 권한이 있습니까? 문교현 씨이 독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서울 다음날 올라와서 최고위원회가 열린다더라고. 아침에 이거 꼭 하나 들어주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원혜영 대표가 듣고 계시다가 황기정 씨한테 김진표 대표한테 이거 민주당 당론으로 최고위원 해주세요 하고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인터넷 신문에 전원 감축, 설계비 빼고는 다 감축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하니까 저렇게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왜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걸 못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미래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걸 전략적으로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잃고라도 그걸 지키면 됩니다.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자잘한 것들은 양보하고 다시는 회복 못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수평적으로 전부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개수 조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난 정치적으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뭘 투쟁할 건지, 뭘 버릴 건지 이게 없으니까 매번 그냥 협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능주의에 빠진 겁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미래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면 다수당을 줘도 내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이 철저하게 새로 바뀌어진 민주당 당원회에서 탈원전사회, 인간을 중심한 사람 사회, 이런 사회로 간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를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한다고 봅니다. 이런데 지도부가 공천을 어떻게 해서 어떤 룰을 짜서 어떤 사람을 채울 거냐는 지도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가서 공천 룰을 짜고 기존의 사람 다 들어오면 내년 집권하면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민주통합당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도부 선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뭐가 좋고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안 들어가면 내년에 과반수석 주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대중적 인지도가 없어서 상위부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진 후에 제가 애통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가서 강정 해군기지를 지켰듯이 교육 문제, 이 사회 불평등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어떻게든 싸우겠습니다. 대표로 만들어주시면 국회의원을 전부 바꿔서 싸우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위급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저지만 제발 대표로 좀 만들어주세요. 평생 40년 싸우면서 해결하지 못한 거 정치에 가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비통합니다. 간곡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